남북한 주민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시간 채널 N의 통일합시다의 김길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출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의 최소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소희라고 합니다. 네,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 최영실 대표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실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한 것 같아도 또 특히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이슈가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가 이슈인 것만큼 김정은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지금 전 세계 또 한반도 주변국들의 어떤 국들의 뉴스 중에서 제일 톱 뉴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김정은의 포지션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또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북한에 일어날 수 있는 국빈 사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김정은이가 사망했을지 국외 구단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등과 관련된 주제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관련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중국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의 북한 방문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소강 국면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중국이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소식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통신은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관해 조언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오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고위 관리가 이끄는 이 대표단이 지난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의료진과 관리들의 평양행 소식은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소강 국면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의료진 방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은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기념 행사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건강 이상설은 지난 20일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 NK가 12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에 의해서 미국 CNN 방송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 중이라고 전하면서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관계자가 CNN 보도 이후에 김 위원장은 묘양산이 아닌 원산에 체류하면서 측근들과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CNN 보도가 오래된 문서를 인용해 쓴 부정확한 보도라고 말한 것도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잦아드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의료진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의료진을 2차에 걸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외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또 중국의 대북 의료진 파견설을 보도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도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소문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관련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오히려 외신 보도의 이런 사실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일 중국 웨이보 우리나라로 같은 이런 SNS 같은 위챗이라든지 중국판 카카오톡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의 구름수산 태양공전 참배를 불참한 뒤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과 또 중국 의료진 급파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SNS나 웨이보나 위챗 같은 데 말이죠. 네네. 그렇네요. 어떻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과거의 전례들을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이런 북한의
뉴스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뭐 이번에도 뭐 같은 유사한 어떤 그 통제를 하고 있나요? 네, 중국 내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 정은이를 뜻하는 다른 별칭이라든지 또 약자로 웨이보 등의 김정은의 신변 이상 등 중국의 우회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북한에 파견했다든가 또 어떤 소속의 우려진이 갔다든가 이런 관련 소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건강설에 관련해서 우려진이 간 데에는 2차에 걸쳐서 보냈다고 하는데 중국의 순따오 공산당 대외협력부 부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 총의원 30명이 우려진을 보냈다는 소문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 부장이 단장으로 이끌어 갔군요. 네. 그러면 이 중국 관련된, 김정은 관련된 어떤 그런 건강 이상설 뉴스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나요? 네. 우리 공개된 일보로는 4월 11일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체크해 본다면 4월 21일에는 우리 전술유도 무기 시범 사격에 참관을 했고, 그렇죠. 네. 3월 20일에는 전술무기 유도 사격장에 김정은이 네. 나타났죠. 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우리 평안남도에 항공군 부대가 있어요. 여기에 현지 시찰도 하고 같은 날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하면서 그 그렇죠. 회의도 지도를 했죠. 4월 11일에도 네.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학대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네. 굉장히 북한이 보도를 하면서 굉장히 알려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이상이 없었죠. 그렇죠. 본인이 생존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우리 그 다음날 10일은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불참을 하셨죠. 네. 불참을 하고 지금 더더구나 15일이라고 하면 이건 전 세계가 이제 거의 다 알 수 있는 해마다 진행되는 우리 할아버지 김일성이 생신날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북한의 태양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태양절이고 아침에 여기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그날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 행사부터 또 계속해서 12일부터 불참이 15일 불참으로 계속 연장되니까 여기에서 모든 물음표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고인민위원회 12일 날 최고인민위원회 불참을 하고 네. 4월 15일 태양절 금수산 참배 행사에도 불참을 했고 그렇죠. 그 어떤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는 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욕들이 이렇게 중폭이 되기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네. 때마침 국내 어느 매체가 대북 매체가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나요? 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걸 지금 그걸 부정하는 북한에서의 외무성에서 19일 북한 외무성에서 트럼프에게 친서 보낸 사실이 없다. 이런 그렇죠. 걸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불참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에 대한 생사 여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는 찰나 우리 20일에 데일리 NK에서 김정은은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를 우리 했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통상 보면 하노이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한테서 무슨 편지를 받았다 하면 통상 북한 김정은이 직접 그걸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그걸 수긍하는 어떤 제스처를 채워왔는데 네. 이상하게 이번 4월 19일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직접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북외무성에서 했어요. 북한의 네. 외무성. 네. 이것도 봐도 참 이상한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나 굳이 아니다고 뭐 딱 찍어서 안 말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왜 이거 굳이 아니다고 딱 밝혀 말을 하고 다음날 심혈관 수술 받았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 다음날 21일에는 미국의 CNN 여기에서도 우리 김정은 스스로 중태에 빠졌다는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방송 때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네. 미국의 CNN 방송이 북한의 김정은의
내사 상태, 중태설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확대됐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김정은이가 4월 11일부터 12일에 있은 그 최고인민위원회 회의 때부터 부재를 보이면서 관련 의혹들이 계속 풍포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데일리 NK의 신문에서 첫 보도를 했죠. 김정은 심혈관 수술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보는 아직까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자 한겨레 신문 일자를 보면 김정은이가 자기 축전을 원산 관광지구 노동자들에게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때 보면 김정은이 직접 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김정은 명의의 친서만 전달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 지금 북한 체제나 뭐 남한 체제도 같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직급이 대상이 없으면 그 빈 공간을 대리적으로 누가 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거는 항시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중국이 의료진을 보낸 것도 특이한 현상이고 어떻습니까? 과거에 북한의 최고 존엄들이 치료를 받을 때 중국에서 주로 의료진을 파견했나요? 뭐 대부분 다 유럽에서 보낸 걸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예, 제가 알기에는 사실은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사실은 이렇게 의료진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정은 때는 이제 좀 가장 가까운 중국에서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실은 왜 그럼 중국을 선택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사망설부터 시작해서 내사 상태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낸 것도 아니고 만약 경우에 김정은 사망 시 북한의 국변 사태가 제기된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그 친동생, 여동생 김여정이가 그 후계자를 맡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후계자 설이 제기가 되거든요. 김여정 후계자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이번 지금 남한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 옆에 김여정의 그 치밀한 그 보좌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부각을 철저히 나타냈고, 근데 그로 인하여 백두 혈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자기 부각을 나타냈어요. 그렇지만 백두 혈통이 분명은 중요하지만, 근데 제가 거기에서 산 30여 년의 경험으로 봐서는 아직도 거기는 체제 특성상 남성 권력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특성은 네. 아직까지도 남성 권력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사회나 뭐 정권이나 다 같은데.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남성 권력이 중심이 되면 역시 군 장악하는 데서도 여성이라는 이유 조건 하나로 군이 장악욕을 하게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실은 이게 한 개 국가를 장악하려면 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특히는 그렇죠. 예, 충성파가 충성파도 많아야지. 있어야 되고 네. 또 중요한 건 또 군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군도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그 모든 사회주의 건설, 경제 여기가 군이 다 참석을 해요. 참가를 하고 군인이 건설도 하고 집도 짓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 우리 살아가는 데 시기주가 중요한 건데 그 시기주를 전 군인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강하게 아니에요. 네. 북한이 사회주의 조국 건설도 조국 보위도 군대가 다 맞자 뭐 네. 이런 거를 들고 그렇죠. 솔직히 인민 경제에도 개입을 하고 군 경제도 개입을 하고 당 경제도 개입을 그렇죠. 하는 그런 특수 체제가 북한 사회인데 네. 그런 군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충성파도 없다. 이것이 김여정이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으로 지금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설사 지금 어쩔 수 없이 김여정밖에 없다 하는 그 뭐 측근이 주장으로 해서 설사 됐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장악이나 충성파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이니까 유지하기가 참 힘들 것이며 설사 그러면 김여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혹시 집단 지도 체제 집단 지도 네. 체제로 가려 하는 이렇게 겁니까?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시고 또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에서는 집단 체제가 북한이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북한은 1인 수령 독재 체제로 왔기 때문에 집단 체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김여정이든 누구인가를 위해 표면에 한 분은 혈통은 내세울 거예요. 혈통은 내세우고 내부적인 거는 그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내부적인 거는 집단 지도 체제인데 표면에는 뭐 안 드러나거나 아니면 가리거나. 북한에서 뭐 집단 체도 가능성도 있겠지만 유일지도 체제. 유일지도 체제가 계승해 왔고 또 1인 수령 독재 권력으로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김평일 김일성의 동생, 이복 동생이죠. 김평일이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많이 높을까 낮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제 떠돌이를 하던 김평일이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김평일이가 이제 후계자를 하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김평일의 정치 세력이 전혀 없다는 것과 네, 또 정치 세력이 전혀 없고 또 이제 김평일로서는 북한 사회 자체가 1인 독재 체제로서 또 유일 지도 체제를 계속 계승해 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평일이 휴게자로 가능할까?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객가지가 생각합니다. 김평일은 객가지로 취급을 당해서 예, 오랫동안 유럽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들어왔어도 김평일을 따르는 정치 세력이 없고 예. 그리고 이제는 북한도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평일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해서 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네요. 뭐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세뇌교육 세대들은 그나마 김평일에 대해서 입소문이라도 듣고 있었지만 실은 장마당 세대는 김평일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주류 사회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거 세대의 생각에서는 김평일이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다고 평론할지 몰라도 지금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된 북한 사회 입장에서는 김평일도 굉장히 후계자로는 굉장히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뭐 아무튼 어쨌든 김평일도 안 되고 뭐 김여정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죠. 김정철, 김정은의 친형이죠. 물론 원래는 굉장히 몸이 쇠약하고 많이 아프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은 친형이 그 남자 중심 권력의 북한 사회에서는 친형이 김정철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체제 특성상 남성 권력이 중심이니까 그 김정철이 나서고 그 뒤를 김여정이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김정철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1914년도인가 15년도 그때 영국의 그 공연 올라가실 때 지금 현재 맞아요. 우리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어떤 태영호 공사가 나서 가이드를 했는데요. 그런 거 외에는 김정철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게 없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이가 만약에 건강이 이상해서 사망하게 되고 북한에 유고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의 후계자 문제는 굉장히 국제사회와 또 한반도의 주변국들의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만은 확실하고 정확할 것만 같은데 참 우리 한반도 문제가 좀 잘 풀어져 가지고 이번에 확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김씨 일가의 정권이 아닌 다른
다른 정권이 들어앉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북한의 세습도 3대에 걸쳐 이제 4대까지 갈지 말지겠지만 어쨌든 한반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변 사태에 대한 한반도의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 오늘 두 분과 함께 참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 주제는 다음 시간 통일합시다라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